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제가 과거에 야후 블로거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글들을 꽤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에 저를 지지하던 분도 아주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말도 나눈 적은 없지만, 서로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감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만이 이런 서로의 소통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은 매스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젊은 분이겠죠. 저는 한 번도 그분의 이름과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지적인 교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이 유튜브가 굉장히 고난을 받고 구독자 수에 비해서 뷰어 수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제가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방지해 줍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저한테 당신의 시각은 굉장히 놀랍다. 그러니까 계속 해다오. 이런 식의 지지 사인을 보내고 계셔요. 이거는 그냥 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SNS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것에 아주 총 결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의 소위 서구 세계에서 또 한국, 남한을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중우정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매스컴 내용 조작하고 매스컴의 양적인 차이가 있어요. 때문에 매스컴 조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지율 조작이라는 것이 있고 기술적으로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민주선거 자체가 사라졌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에서 이 정치학에 대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갈망했던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현대에 와서 중우정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중우정치만 살아있고 민주정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서구라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에서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또 서로 아무튼 비밀적이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많잖아요.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도. 때문에 양 진영 간에 민주정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민주진영이라고 말해지는 서구 세계 또 한국을 포함해서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우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효과적인 리더십이 결핍되면 중우정치가 된다. 그래서 대중은 어리석게 끌려다니는 것뿐이다. 라고 소위 개돼지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거론되고 얘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그 나름대로 공부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등잔불이 어둡다,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이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구체적인 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 고수이신 어떤 분이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겠죠? 자료를 주었는데 굉장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정말 학문의 기쁨이 이렇군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500년이 어떻게 그렇게 지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전 세계의 그 역사학자나 또 전 세계의 그 정치학자의 하나의 의문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를 기록하던 그 사관,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실 현재 그런 모습인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흥미로운 점은 매달 그 전달에 일어난 일을 그 다음 달에 정리를 해가지고 썼는데 무려 500년 동안 꼬박꼬박 썼으며 그 왕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세부적인 상황입니다. 유네스코가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조선만이 이런 기록을 갖고 있다. 그것은 6,400만 자, 6,400자가 아니라 6,400만 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 실록을 연구한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한국에. 근데 이것만 연구를 잘하면 현재 시대에도 어떤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실록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에요. 세종이 이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책이 바로 그 왕인 태종에 대한 실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태종실록을 너무 보고 싶어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맹사성이라는 신하가 그 세종한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하는 사관이 만약에 마마께서 그 실록을 보신다면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럽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선군적인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관이 굉장히 독립적인 기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은 사관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사사건건 쫓아다니는 게 사관입니다. 그래서 회의라든가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는 곳에 사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500년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기록인 것이죠. 이 사관은 종 7품에서 종 9품 사이에 그 고급 공무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단한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의 정신에 있어서 이 사관의 독립성이라는 것과 아울러 이 조선 시대에는 왕조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민초들이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란도 일으키고 뭐 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그 위쪽으로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에 이르러서 한국 경우는 집회의 자유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밀란이 25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 동학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규모였지만 소규모 밀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밀란이라는 것은 뭐 기껏해야 그 집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무기가 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게다가 조선시대는 문과를 중시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당시에 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무기가 변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조선시대의 구조를 보니까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째, 상소제도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하고 직접 소통을 가능한데 이 편지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언문상소라는 것도 허락을 했고 신문고라는 걸 설치를 해서 누구나 북을 쳐라. 그러면 해당 관리가 나와서 말로써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그 세심하게 이 민주제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일단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정조를 보자면 정조가 24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24년 동안 상소, 신문고 또 격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격쟁을 해결한 건수가 5,000건수. 매년 200건을 해결했다는 건데 이것은 매일 한 건 이상 해결했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민주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그 민심의 말을 듣고 해결까지 해 주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